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건입니다. 자, 보면 아시겠지만 제가 오늘은 좀 다른 유니폼을 입어봤습니다. 네, 이 유니폼이 몇 시즌 유니폼인지 아시는 분들은 굉장히 그래도 나름 꽤 오래된 리버풀 팬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바로 1516 시즌 리버풀의 유니폼입니다. 왜 갑자기 1516 시즌 유니폼을 이렇게 꺼내 입었냐? 바로 이번 주말, 정확히는 다음 주 월요일이죠. 새벽 1시 30분에 첼시와의 카라바오컵 결승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근데 왜 카라바오컵 결승이 있는데 1516 시즌 유니폼을 꺼내 입나요? 라고 물으신다면 가장 마지막으로 리버풀이 리그컵 결승을 치렀을 때가 바로 1516 시즌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 1516 시즌 결승전을 옛날 일이라고 말하게 될 날이 올 줄은 몰랐는데 아무튼 꽤 된 일이에요. 그래서 첼시와의 이 결승전 전에 과연 1516 시즌 리그컵 결승은 어땠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1516 리그컵 경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그컵 경기 결승전 과연 어땠는지를 제 블로그에 올라와 있는 리뷰와 함께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시에는 카라바오컵이 아니라 캐피탈 원컵이라는 이름으로 대회가 펼쳐졌었는데요. 그리고 당시에는 결승전 상대는 맨시티였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제가 정말 축구를 본지 얼마 안 됐을 때였기 때문에 조금은 제 글이 좀 미숙하고 표현이 부적절할 수도 있다라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116 시즌 캐피탈 원컵 결승 리버풀 대 맨시티 경기입니다. 신입생 클롭의 트로피가 될 것인가? 졸업생 페그리니의 트로피가 될 것인가?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결정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위르겐 클롭 감독이 리버풀의 중도에 부임을 했었고 이제 그 이후에 페그리니 감독이 이번 시즌이 마지막 시즌이 될 것이다. 그 이후로는 펩 과르디올라 감독이 올 것이다 라고 이게 발표가 됐었죠. 시즌 중반에. 그래서 이런 또 문구를 썼습니다. 결과는 1대 1이었으나 이렇게 승부차기 끝에 맨시티가 리버풀을 꺾고 우승을 했습니다. 득점자는 리버풀의 펠리페 쿠티뉴, 맨시티는 페르난지뉴입니다. 그래서 뭐 PK 키커는 누가 성공했느냐? 뭐 엠레 찬, 맨시티는 나바스 아구에로 뚜레 다 이제 없죠. 페르난지뉴만 현재 팀에 남아 있네요. 자, 선발 라인업 먼저 보겠습니다. 시몬 미뇰레 골키퍼, 나다니엘 클라인, 루카스 레이바, 마마두 사코, 알베르토 모레노, 조던 앤더슨, 엠레찬, 제임스 밀너, 필리페 쿠티뉴, 호베르토 피르미누, 다니엘 스터리지가 있습니다. 벤치에는 아담 보그단, 콜로투레, 크리스티안 벤테케, 조엘런, 애덤 랄라나, 디보크 오리기, 그리고 존 플래너건이 있었습니다. 자, 이 라인업 와 되게 오랜만에 보죠. 자세한 선수들에 대한 얘기는 뒤에 글 더 보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키퍼 미뇰레입니다. 미뇰레는 알리송이 오기 전까지 그리고 카리우스가 오기 전까지 리버풀의 주전 키퍼였죠.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좀 불안불안한 면이 많았던 골키퍼였습니다. 그래도 굉장히 슈퍼 세이브가 많았던 키퍼고 쉬운 거 못 맞고 어려운 거 잘 막는 키퍼로 좀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서도 페르난지뉴의 무난한 슈팅을 막아내지 못하면서 선제골을 허용했다. 그 이후로는 아구에로의 모든 슈팅을 막아냈다.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아구에로 하면 참 피엘의 역대급 스트라이커 중 한 명인데 아구에로 건 다 막고 오히려 미드필더인 페르난지뉴의 슈팅을 다 막았다. 그리고 뭐 페널티킥, 승부차기 페널티킥도 굉장히 잘 막았던 선수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센터백 보겠습니다. 이때 사실 이 경기를 제가 좀 기억하는 이유는 마마두 사코라고 하는, 얼마 전에 유튜브에 제가 언급을 했었죠. 마마두 사코라고 하는 센터백의 이 축구에 대한 애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리버풀에 대한 열정?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당시에 이제 마마두 사코의 폼은 지난 이 약물 영상에서도 얘기를 했었지만 굉장히 그래도 팀 내에서 꽤 좋은 편이었어요. 근데 당시에 이제 충돌이 있어가지고 사코가 뇌진탕 증세를 보였었고 결국에 조기 교체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울면서 들어갔어요, 사코가. 그래서 그걸 보고서 저는 감명 깊게 사코가 정말 이 팀을 위해서 뛰고 싶어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이후로는 잘 안 풀렸죠. 그 대신에 이제 콜로 투레가 교체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또 영상에서 말했었지만 투레가 그래도 나름 1월 6 시즌에는 좋은 역할을 해줬어요. 백업이긴 했지만 백업으로서 좋은 역할을 보여주면서 이제 야야 투레, 동생 야야 투레가 맨시티에 있었고 형 콜로 투레는 리버풀에서 뛰게 되면서 형제 더비가 성사가 되었었죠. 이 얘기가 또 있죠. 사코가 그래도 계속 뛰고 싶어 하던데 스토크시티와의 준결승 1차전, 이때 준결승 상대는 스토크시티였습니다. 많은 부상 때문에 다리를 절뚝거리며 뛰던 투레와 강한 정신력과 리버풀에 대한 강한 애정이 있는 사코, 정말 좋은 센터백들입니다. 제가 이때 축구를 본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리고 반다이크 맛을 안 봤던 시기이기 때문에 좋은 수비라는 것에 대한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대신 이제 레프트백 모레노 얘기가 나옵니다. 알베르토 모레노, 빠른데 수비는 못하고 공격에서 그나마 좀 나을 때가 있긴 하지만 크로스가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때 얘기 나오는 게, 그래서 실망스러웠다. 그래서 많이 띄워주고 크로스의 질도 모레노보다 높은 브래드 스미스의 투입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브래드 스미스는 개인적으로 그때 당시 크로스 질은 나쁘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좀 주력이라든지 수비력은 여전히 좀 승에 차지 않았었고 경험도 없었죠. 당시에 좀 어린 선수였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때 왼쪽 풀백 보강 절실하다. 그다음에 이제 미드필더인데 삼선이 엠레찬과 조던 핸더슨이었습니다. 압박은 잘해줬지만 패스미스가 계속 되었다. 맨시티의 압박을 풀어나가는 플레이가 좋지 못했다. 롱볼 정확도가 많이 떨어졌었다. 좋은 활약을 했다고 하기엔 좀 아쉬웠다라고 이렇게 점점점 남겼고요. 중원의 보강도 절실한 상황에서 클럽 감독이 부임하고부터 균도한 선수를 데려오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최근 링크가 많이 되어있는 메넨글라드바흐의 자카 선수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거는 좀 안 좋은 말이었고요. 균도한은 왔으면 또 잘했을 것 같죠. 클럽 감독 밑에서. 핸더슨이 지금에서야 리그 좀 탑 클래스 미드필더로 평가를 받지만 116까지만 하더라도 그렇게 좋은 선수는 아니었고요. 그리고 엠레찬 중거리 슛이 좋았고 피지컬이 좋아가지고 몸싸움도 되는, 중원에서 흔히 말하는 이 개싸움에 능한 선수고요. 팀에 남아있었으면 또 나쁘지 않은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마 그랬다면은 체인벌린 영입은 없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선으로 넘어갑니다. 제임스 밀너. 당시에 이제 1516 시즌의 제임스 밀너는 윙어였죠. 4141의 윙어 혹은 4231의 윙어, 우측 윙어로 주로 이제 활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임스 밀너도 좋았다고 하기엔 초반 활약이 엉망이었다. 그리고 후반에 왼쪽 풀백으로 들어가서는 큰 실수를 범했다. 하지만 밀너의 주특기인 활동량과 의지로 무난한 활약하지 않았나 합니다. 전면 특허 골라인에서의 크로스는 대단했습니다. 예. 하여튼 그랬었고 별로였나봐요. 예. 그리고 2선 또 다른 선수들 얘기합니다. 콤파니와 오타멘디. 여기도 되게 오랜만에 듣는 이름이죠. 콤파니와 오타멘디. 자주 앞으로 나와주기도 하고 페르난지뉴 같은 선수들의 강한 압박으로 인해 제대로 된 플레이가 나오질 못했다. 애초에 중원에 선수들이 공 잡을 때부터 압박이 들어가서 스터리지는커녕 2선의 쿠티뉴나 피르미노도 제대로 공을 잡지 못했다. 그래도 결국 쿠티뉴가 골을 만들어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쿠티뉴는 다들 아시죠? 한때 이제 리버풀의 소년 가장이었고
최근에 리버풀 경기를 보기 시작하신 분들은 아마 모르실 테지만 이 당시 쿠티뉴는 물론 이 이후의 쿠티뉴가 훨씬 더 좋았지만 1516 시즌의 쿠티뉴도 나름 이제 소년가장 제라드가 떠난 그 빈자리를 좀 실력으로 메꿔주던 선수였습니다. 피르미누는 이때 당시에는 2선의 윙어로 주로 기용이 됐었죠. 지금에서야 이제 펄스난으로 뛰고 있지만 스터리지도 뭐 최근까지 리버풀에 있었으니까 요즘은 뭐 어디 호주인가 어디서 뛰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리고 뭐 교체로 툴에 오리기 랄라나가 들어갔었다. 오리기 나쁘지 않았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수들은 이렇게 있었다. 그러면서 이제 페르난주니의 골이 있었고 쿠티뉴의 골이 있었고 그렇게 연장전까지 갔고 연장전에서도 득점이 없어서 승부차기까지 갔었습니다. 당시 경기. 그래서 뭐 오늘 경기 통해서 중원에서 골키퍼까지 리빌딩이 필요함을 크게 느꼈을 것 같다. 제이미 캐러건은 미뇰레와 모레노는 반드시 바뀌어야 된다고 말했다. 근데 사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승부차기다. 인터뷰에서 클럽은 밀너가 마지막 키커였다고 했다. 그럼 핸더슨은 스터리지는 다리 경련으로 제외됐었다. 랄라나는 그렇다 쳐도 오히려 킥력이 좋은 공격수인 피르미누의 투입이 루카스 레이바보다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당시 맨시티의 주전 골키퍼는 조 하트였습니다만 컵대회였기 때문에 페그리니 감독이 까바예로 선수를 선발 출장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카바예로는 페널티킥 선방의 장인이죠. 대단히 좋은 선방 능력을 지니고 있고요. 저에게 카바에로는 정말 큰 기억에 남아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 경기에서 너무 좋은 선방을 펼쳤기 때문이에요. 정말 미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잘 막지? 미놀레도 한 선방 하는데 카바에로는 더 위의 클래스에 있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좋은 활약을 보여주었었고 그랬었는데 뭐 결국에는 까베로가 다 막아가지고 맨시티가 승리를 했습니다. 물론 당시 리버풀 선수들이 페널티킥을 그렇게 잘 차진 않았어요. 밀너 말고는 다들 고만고만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좀 그래가지고 페널티킥 밀너가 아닌 선수가 차는 페널티킥에 대해서는 좀 의심을 많이 했었죠. 그 이후로 실제로 잘 못 찼어요. 다른 선수들이. 살라 오기 전까지. 그래도 뭐 우리 리버풀 선수들 굉장히 잘해 주었다. 수고 많이 했다. 결승전에 온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동점까지 만들어내면서 팬들에게 희망 안겨줬다. 비록 첫 번째 트로피는 아쉽게 놓쳤지만 다음 시즌은 완벽한 클럽의 리버풀이 만들어져서 FA컵이든 캐피탈 원컵이든 뭐 리그 우승컵이든 컵 하나 이상 들었으면 좋겠다. 기죽지 말고 힘냅시다. 그래서 MVP는 콤파니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경기가 또 이제 맨시티와의 경기였네요. 또 근데 이 경기는 이겼어요. 크게 이겼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6년 전 경기였고요. 2월 29일이었네요. 6년이었네요. 신기하네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좀 경기를 한번 제 글을 한번 돌려보면서 회상을 좀 해봤습니다. 당시에 그래서 1516 시즌 캐피탈 원컵 결승전은 저에게 어떤 경기로 남아있냐면 첫 번째 마마두 사코의 이 눈물, 두 번째 까바에로의 신들린 승부차기 선방, 세 번째 첫 우승을 차지하지 못한 아쉬움, 그러니까 클로플의 첫 우승을 차지하지 못한 아쉬움, 이렇게 세 가지가 기억에 남는 경기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리버풀이 이 리그컵에서 첼시를 뭐 여러 번 만났겠지만 제가 축구를 보기 시작했을 때부터 첼시를 컵 대회, 이 리그컵 대회에서 만난 거는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그 전에는 다 졌어요. 1-4-1로 시즌 때 첼시를 만나서 졌었고요. 준결승에서. 그리고 그게 몇 시즌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1718 시즌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도 이제 중간 한 4라운드나 쯤에 만나가지고 졌죠. 뭐 그 이후로 FA컵에서도 만났었는데 졌었고 아무튼 이상하게 첼시랑 뭐 리그에서 만나면은 좀 이겼었는데 컵 대회에서만 만나면 좀 힘을 못 썼던 리버풀입니다. 그 상황에서
결승전에서 첼시를 이번에 만나게 됩니다. 과연 이번에는 6년 전과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그리고 이번에는 그동안 첼시와의 컵대회 전적에서 열세를 보였던 것과는 다르게 승리를 좀 거머쥘 수 있을지, 이번 시즌 양팀의 맞대결 2전 2무입니다. 1대1, 2대2 무승부 경기였습니다. 이제 진짜 누가 더 우위에 있는지 겨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28일 월요일 새벽 1시 30분 리버풀과 첼시와 리버풀 21-22 시즌 카라바오컵 결승전 경기 프리뷰 리뷰로 저는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을 준비하십시오. 안녕.